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막았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은 익명의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공격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주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미국 측에 연락을 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에 밝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다만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중재를 위해서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할 수도 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서는 방안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는 사흘째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낮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보내서 테헤란 주변 방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서로 공격을 중단하자고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면서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여당 내 강경파도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Diplomacy fails, Mr. President. President Trump, you've been great. Help Israel finish the job. Give them bombs, fly with them if necessary.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내 강경 세력까지 눌러앉힐 묘안을 내지 못하는 한 사태가 쉽게 가라앉기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하늘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이 테헤란 외곽의 샤란 연료 저장소를 공격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전인 이란 남부 파르스 가스전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함께 핵심 경제 기반인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한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했다며 제공권 장악도 자신했습니다. הטייסים שלנו מעל שמי טהרן. אנחנו נפגע בכל אתר, בכל מטרה של משטר האייתולות. 이란에선 지난 금요일 이후 8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밤새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영공을 가로지르는 이란 미사일들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 일부 방공망이 뚫리면서 텔아비브 인근과 북부 도시 등 22곳이 공격을 받았고 주거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숨졌고 380명 이상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늘 오만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뒤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하는 이란을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거듭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만약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면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은 처음으로 공격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먼저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و این دفاع ما در پاسخ به تجاوز هست. لذا اگر تجاوز متوقف بشه طبیعی است که واکنش‌های ما هم متوقف میشه. 아직 이스라엘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전역에 있는 군사무기 제조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하며 대대적인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10포인트 넘게 올라 2,930선도 돌파하며 장을 시작했던 코스피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알려지며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후반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전환하며 낙폭을 만회했지만 결국 0.87% 하락한 2,894.6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900선을 이틀 만에 도로 내준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2.61% 급락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관세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동 긴장이 높아지자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로 원달러 환율도 11원 가까이 올라 1,369.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 이슈가 잘 협상이 되면 지금 신뢰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자산이 달러에 대체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국제유가였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 가격이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이 알려진 직후 14% 안팎 급등하며 배럴당 $80에 육박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전면적인 무력 충돌 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훨씬 넘어설 걸로 우려했습니다.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상황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에너지 수급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